네,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돈 되는 경제 코너입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이 제곱미터당 1,0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각광받는 수단은 청약인데요. 사실 이 청약에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 이유가 갈수록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또 분양 시장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치솟는 아파트값 때문에 무주택 네.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돈 되는 경제 시간에서 문자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문자로 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단 뭐 국토부에 나와 있는 그냥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된 조합인데요. 무주택자거나 네.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의 집을 소유한 1주택자를 네. 위해 이 사람들이 일정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지역주택조합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쉽게 네. 말씀드리면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모여서 서로 아파트 공동구매하고 함께 짓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한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네네네, 아파트를 같이 그렇습니다. 짓는 거군요. 예, 예. 공동구매하니까 확 와닿네요. 공동구매 그렇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공구. 예, 그리고 네. 1주택자는 아파트 가지신 분들도 한 채만 소유하셨으면 같이 하실 수 있는 네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배경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리셨겠지만은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일반 분양에 그렇죠.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네.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좀 당첨되기 힘든 제도입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가입 기간도 한 10년 넘어야 되고 맞아요. 통장 가입 기간 네. 또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도 한 10년이 넘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은 또 더 길어야지만 네.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뭐 로또라는 표현이 불 정도로 맞아요. 당첨이 굉장히 힘든 당첨이 말 말이에요.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네. 반대로 네. 또 건설사하고 이제 시행사라고 표현을 하죠. 이 아파트 건설 사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업보다는 훨씬 되게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쪽 한 면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청약 당첨되기 번호받기 힘들고. 너무 네. 힘드니까 이게 생겨난 거군요. 그럼 이제 저희 광주에서 쉽게 따져보면 네네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얼마나 그럼 추진이 되는 건가요? 되고 있는 건가요?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첫 선을 보인 건 2011년도 이제 그 첨단 서희 스타일스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사업 난항을 좀 겪고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가 대우 이안으로 바뀌어서 지금 올해 8월, 9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는요. 보통 한 시간이 벌써 한 6년 걸렸죠. 6년, 7년 가까이 걸렸죠. 지금 2016년까지 광주 전체는 총 3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있고요. 와. 추진하는 준비하는 사업장까지 한다고 하면 약 45개 내외의 사업장이 아, 지금 맞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체 전체 세대수로는 대략 한 2만 세대에서 한 2만 한 2천 세대 정도가 아마 22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바꾸면서 이제 완공이 되면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와. 벌써 왔네요. 2만 세대면은 정말 많은 많은 거예요. 많은- 왜냐면은 네네. 뭐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 네. 빼놓고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들 네네. 사이에서 우리 광주 인구가 한 149만, 150만 조금 되는데 네. 그 중에 2만 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정말 많네요. 많이 신청한 2만 거죠. 세대고 57만 세대죠. 광주가 거의 지금 세대수로 따지면요. 네. 그러니까 순차 입주하니까요. 한꺼번에 일시에 공급되는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광주 뭐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현수막이 또 그렇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걸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수막들이 그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으로 봤는데 네. 왜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이제 분양 마케팅의 일환인데요. 네. 현수막이 아무래도 눈에 잘 띄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대행사 분양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를 좀 하세요. 하는데 대부분 이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아파트 튜나 뭐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청약통장 있어서 뭐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담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자격이 네, 되는지 자격이 알아야 되고. 있는지 없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봐야 네.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일단은 요게 왜 또 인기냐면
동호수 같은 거 배정을 우리가 보통 일반 분양하면은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3층, 4층, 뭐 저층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가 가서 원하는 동호수 오. 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빨리 가서 원하는 하시는 할 수 순서대로 네.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이게 뭐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정책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뭐 네. 지금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린다면요. 일단 청약통 장점은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요. 네. 경쟁 순위가 관계가 없고 1순위, 2순위 그런 거 필요 네, 없고. 네, 네. 이제 일반 분양하는 주택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 저렴해요. 아. 예,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 세대 일반 분양보다 좀 동호수가 다 로얄층이나 좀 좋은 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보니까 이게 장점이고요. 네. 네. 단점도 몇 가지면 뭐 그 가입 요건 조건들이 좀 까다롭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업 지체할 때는 추가 분담금 발생의 소지가 좀 높다라는 거. 추가 그다음에 부담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 기간이 가령 3년짜리인데 6년이 됐어요. 아. 그럼 사업비가 늘어나겠죠.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그렇죠. 늘어난 만큼을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이 발생하는 거고. 네. 아무튼 뭐 가장 큰 장점은 뭐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장점이 저기 가격이 좀 저렴하다. 네. 재테크 관점에서는 좀 저렴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합장도 뽑잖아요. 네, 뽑죠. 그 조합장이 사실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이게 왜냐면 이제 거잖아요. 돈이 모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잘 굴려야 사실 되는데. 저기 네. 그 김태일 리포터님께서 네. 사시는 집이 네네. 그 사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출발을 한 그렇죠, 집이거든요. 그렇죠. 집인데 그 집 처음에 사업 초기 때 조합장께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저희들도 언론에서도 나왔고 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좀 가끔 일어납니다. 그렇게. 네. 그런 그걸 이제 단점이 잘 있군요. 꼼꼼하게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일단 네. 제일 그 많은 시청자들이 눈에 혹 가는 게 일반 분양가보다는 싸다. 네. 여기 지금 제일 눈에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가격 차이는 이제 어느 정도나 나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3.3제곱미터당 지금 거의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네. 신규 아파트가 한 3억 3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평당 한 800 전후. 그러니까는 평당 200만 원이 네. 싸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저렴한 건데 네. 최근에 분양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급하는 가격을 보면은요 사실 그렇게 또 큰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이제 대신 그런 경우라 하면은 이제 사업 추진에 대한 토지 확보가 100% 되고 네. 사업 추진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사업장이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사실은 가격이 저렴하고 부동산 네. 호황기에서 재테크 관점에서 이거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니까 이게 좀 사실 많이 몰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문제가 가령 우리 광주광역시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동구의 모 주거 환경 개선 지역 사업이 국가 예산이 다 투입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지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장하고 부지가 겹쳐요.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불에 불 보듯 사업이 지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오래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히 이런 사례들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문제점이 또 발생하기는 하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는 그렇군요.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네.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 문제점이 있는데도 2만여 가구가 벌써 이 지역주택 조합 네. 아파트가 착공 중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아니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내 집 마련 접근에 대한 것은 쉬운 건 사실이에요. 네. 내 집 마련 당첨으로는 되지도 않을 로얄층 뭐 이렇게 좀 좋은 동호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지역주택조합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장점이 크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마음에 들거나 네. 또 아니면 가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네. 이분들에게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거 이런 당부하고 것들은 좀 싶은 잘 거요? 꼼꼼히 살피셔라. 요거 좀 한마디 예, 짚어주시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먼저 일단 사업 대상지 토지 확보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지금 보통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아까 제가 추진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해당
토지 확보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적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토지 확보를 먼저 다 해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네. 토지 확보를 진행을 하면서 하면서? 조합원을 모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게 좀 안전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토지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절차들, 이 토지를 가지고 네.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지로 바꾸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데서 유리한 점이 많죠. 네. 근데 조합원은 다 모집을 했는데 이 대상 부지가 다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공사하고도 계약을 못 체결하고 인허가가 늦어지는 사례. 이런 경우가 전부 다 토지 때문에 나오는 경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네, 지체될 네, 수밖에 없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제일 네. 문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격 기준이 좀 엄격해요.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내가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세대주인데 네. 이거를 갖다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가령 네. 1주택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11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제가 네.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거나 네. 매입을 했어요. 추가로? 네, 추가로 매입을 네. 한다면 이거는 집으로 봐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격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기 때문인 거죠. 분양권만 그럼 내 집을 있는데도. 팔던가 분양권을 팔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한 좀 규정이 좀 있으니까는 네. 네. 자격 유무 확인은 꼭 해당 지역주택조합에다 꼭 문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네. 그 여러 상황에서의 계약금과 업무 추진비 환불 문제가 좀 있어요. 아, 네. 예. 맞아요. 환불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나요? 그렇게 쉽게는 안 해주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언급된 문제들인데 조합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네. 조합은 설립이 안 돼 있어. 이거를 그럼 조합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게 법적 다툼이 좀 있어서 좀 분쟁 문제가 소지, 되네요. 예, 네. 요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환불 문제 때문에 좀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아직은 광주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은요, 2017년 3월 이전 사업장들은 빠져 있지만은 6월 네. 3일부터 조합원의 제명 탈퇴에 따른 비용 환급의 시기와 절차를 명문화시켜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이 지금 발효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소급 적용이 안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되는구나.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 만일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실 분들은 네. 이러한 내용들이 분양계약서나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전체적인 시공사 인지도, 뭐 대상지 다 자금 관리 다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네.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시공사 인지도를 지금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시공사 인지도를 많이 보는데 시공사는 지금 사업 초기에는 브랜드만 대여하는 겁니다. 아, 그럼 실제로 이 시공사가 시공을 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조합이 결성이 되고 부지 확보가 95% 이상 되고 나서 사업 승인이 났을 때 이 네. 대상지가 아파트 사업으로 적합합니다라고 해당 관청에서 이게 났을 때는 이제 그때서야 시공사가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공사가 뭐 이게 중간에 사업이 무산된다고 해가지고 뭐 책임을 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장점이 많은 만큼 좀 따져봐야 할 그러니까, 것들이 많은 예.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에 관련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소개할게요. 7316번님이 치솟는 분양가가 부담스러운데 지금이라도 조합 아파트에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분양을 해야 할까요?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됩니다. 네.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되는데요. 분양가가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분명히 지금 무주택이시고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조합 아파트 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내가 원하는 지역이냐. 네. 그리고 이게 사업이 잘 될 것이냐 꼭 따져보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네. 그런 거 저런 거 머리 아픈 거 싫다. 그러면 일반 분양.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 그냥 하시는 것이 맞다고 그게 정답인 보여집니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따져봐야 될 걸 꼼꼼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그렇죠. 잘 따져보시고 그렇죠. 선택하시는 네네,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제 훅 들어가시면 안 그렇죠. 되고 네. 여러 가지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